시사 CCTV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남북한 정상 두 사람과 미국의 전직 정상 두 사람이 역사상 최초로 같은 주에 한반도에서 만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넉 달 동안 억류되었던 기자 2명의 석방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사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넉 달째 억류 중인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 씨와 무관하게 부시 전 대통령을 제주도에서 만나 기부를 잘했다는 칭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걸 바로 실력 차이라고 하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시사 제대로 장악한다. 시사 장악 퀴즈.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김어준입니다. 시사 장학 퀴즈 출연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신청해 주십시오. 모두 다 출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 퇴임까지 시사 장학 퀴즈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출연하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시사 장학 퀴즈 생계형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와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빨리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분들한테는 자막이 흐르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번호인데 이메일 번호로 주소를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계좌번호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글로 보내면 안 되고요. 급행료를 또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네, 두 분 나오신 분은 서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해요. 네, 서로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특별한 관계라고 합니다. 부부시라고. 그러면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먼저 나가자고? 제가 나가자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왜 여기 나오신? 출연자 섭외하시는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돼서 두 사람이 출연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 차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콜 사인을 보통 우리가 자기 동네와 이름을 얘기했는데 두 분 같은 동네 사시잖아요. 어느 동 사세요? 목동 삽니다. 목동이요? 네. 어이구. 저는 목동 살고요. 참.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목동이라고 하자고 했는데 면자를 꼭 붙이네요. 버블세븐 지역에서 나오시는 거를 지금 저희는 갈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나오신 줄 알았더니 선물이 좀 바뀌었어요. 자, 오늘 선물 네. 바뀌었어요. 맨날 삽으로 하다가 저희가 좀 한번 변화를 줬습니다.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이거 보니까 다 떡볶이 재료죠. 제가 떡볶이를 드리려고 했는데 떡볶이 재료를 다 원소스를 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맞추시면 이렇게 파하고 양파 요거를 첫 번째 문제 맞추시면 드리고, 두 번째 문제 맞추시면은 이 고추장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맞추시면 우리 이른바 오뎅을 드리고, 네 번째 문제 맞추시면은 떡볶이 없어서는 안 될 떡을 드립니다. 밀떡이네요. 쌀떡이네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면 이렇게 드리는데 보통 살이라고 하죠. 살이 예. 네. 요 하나라도 덜 가져가면은 이거 어떻게 재료가 불완전한 나올 수가 떡볶이가 없습니다. 되는 불완전한 떡볶이, 혹은 미완성 떡볶이. 떡볶이가 없는 고추장 버무림. 그렇죠. 이게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양한 소스를 많이 개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부합하는 선물을 앞으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문제 두 번 보셨다니까 두 번 맞추실 수 있던가요? 제가 시사에 좀 약해서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럼 남편분이 다 싹쓸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사비 투어에서 나왔습니다. 저요 대신 뭐라고 하실 겁니까? 고추를. 남편 안씨. 남편 안씨. 그냥 남편으로 하죠. 네. 저희 남편은 저를 아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마누라라고 부르죠. 마누라. 좋습니다. 마누라. 남편과 마누라 이렇게 해서. 남편과 마누라 호출번호 정해주셨고요. 예. 자, 오늘 그 첫 번째 문제 저희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퀴즈가 너무나 줄어들었다. 이런 또 뭔가 좀 비판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어느 신문에 실렸느냐?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북침을 잘못 치는 거죠. 경향이 안 실립니다. 예. 한국일보도 안 실리고. 예.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퀴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이 최근 제주도의 모처에서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시 전 대통령이 한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다리 안 풀어? 2번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다니 대단하다. 3번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쇠고기 국민들이 좋아하지? 4번 나는 백색 고양이, 오바마는 흑색 고양이. 백묘 흑묘 어때? 무섭지? 하나, 둘, 셋. 마누라! 아마 2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2번. 예. 네, 맞추셨습니다. 또 먼저 파하고 양파를 선물로 우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용할 겁니다. 크게 파가 신선해 보이진 않네요. 네. 저희가 신선하지가 않아요, 파가. 썩은 파를 우선 드렸습니다. 예. 날씨고 한가로 예. 보관하다가 예. 나서 죽었다 파가. 네. 그래도 저희가 이 공덕동 재래시장에서 사오는 겁니다. 아, 그래요? SSM에서 안 사옵니다. 그런 점을 아셔야 됩니다. 요 사건은 참 저는 이제 이게 일부러 잘라고 그래도 잘 안 되는 사건인 게 생각해보면 남북한의 정상이 동시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을 그러네요. 같은 주에 확 만난 거예요. 이틀 상간으로 만났거든요. 네. 또 이게 역사상 처음인 일이다 생각해보면 예. 밑에서도 전직만 하고 있고 위에서도 전직만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 위쪽에서는 이제 억류됐던 기자 2명 데리고 가면서 북미 관계의 어떤 전기를 이끌어냈다. 새로운 전기를. 그럼 밑에 쪽에서는 억류된 기자하고 전혀 무관하게 칭찬을 이끌어낸 거죠. 기부 잘했어. 재산 기부 잘했어. 최고예요. 뭐 이런 거. 예.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이 한 남쪽에서는. 이런 걸 실력 차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실력 차이라고 하는데 비교해보면 또 신기한 게 우리 그 개성공단에 억류돼 있는 그 유모 씨도 4개월이요. 그리고 그 미국 2 기자도 4개월.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서 비슷한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 PBS라고 미국의 공영방송. 유명한 공영방송이 있어요. 그 공영방송의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한번도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아태 지역 전문가인데 북한도 한 10번 다녀오신 분. 이분이 방송을 하는 걸 제가 원어로 인터넷으로 원어로 강조해서 근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5월 달에 그 클린턴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기억해 보시면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클린턴 당신이다. 당신이 가라. 라고 해서 이 얘기가 시작된 거랍니다. 이게. 네. 처음 들어보시죠. 하여간 참 이번에 그 클린턴 대통령의 그 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야 국가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말 유감없이 보여줬다. 그러니까요. 예. 전 세계 끌고 오잖아요, 그냥. 전직 대통령이. 데려가지 않습니까? 네. 어떤 나라는 국민을 구하고 어떤 나라는 국민을 찍고 그렇죠. 옥상에서. 옥상에서 완전히 실신을 했는데 찍고 네. 너무 방패로. 예.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이죠. 정확하게. 웃을 일이 아니죠. 썩소는 괜찮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여주십시오. 2번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이 평화방송에 출연해가지고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당론에 배치된 발언에 대해서는 조만간 응당의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대변인직을 사퇴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가 이번 미디어법 통과로 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친박연대 대변인이 뭔 말을 했기에 잦은 사퇴했을까요? 1번. 그녀는 수첩 공주. 수첩에 적힌 대로만 했다. 한심하다. 2번. 박근혜 전 대표가 원칙에 반하는 판단을 하실 분이 아닌데. 3번. 참모들의 반발이 우려돼서 굴욕적으로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4번. 박근혜의 별명은 박군 A다. 입장을 바꾼 것 자연스럽다. 자, 하나, 둘, 셋. 남편.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 근데 2번을 맞추시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왜냐하면 2번 발언을 봐도 그렇게 뭐 대변인 사퇴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 대표가 원칙에 반하는 그런 판단을 하실 분이 아닌데 점점점. 예. 이거는 대표를 박근혜 전 대표를 감싸기 위한 그런 충정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뒤에 생략된 말이 있는 거죠.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 그게 나오진 않았지만 점점점 안에 축약되어 있는. 그렇죠. 예. 점점점조차 예. 사실은 조심하지 않으면 잘린다는 거죠. 아니 글쎄 세상에 이런 말을 했다고 말이죠. 당 대표가 국회 그 기자실에 와가지고 이 당론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다. 이거는 응당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라더니 바로 그 옆에 또 데리고 왔어요.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대변인직 사퇴하겠습니다. 그 날짜로. 예. 아니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아니 세상에 물론 이제 당 이름 안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어요. 예. 친박연대. 물론 사실은 뭐 예전에 민자당은 친김연대고 민주당은 또 역시 친김연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민련 역시 친김연대, 공화당은 친박연대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이름을 이렇게 당 이름에 넣고 말이죠. 당이 무슨 박근혜와 가까운 연대라니요. 친박연대라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미봤어요. 재미봤죠. 재미봤어요. 친박의 아이콘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유치하고 자유한 것 같지만은 그것 나름대로 또 정치적인 실익을 챙겼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이 보수 정치의 잔재인데 한마디로. 근데 이 3일 상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표의 그 발언이 강성으로 나왔다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바뀌면서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신조어? 박심삼일이라고. 박심삼일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죠. 박심삼일.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표의 이 태도 변화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뭐 일각에서는 뭐 원칙이 없다고 공격도 하고 박심삼일이라는 말도 하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표가 나름의 원칙을 쭉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 원칙의 마지노선이 어디냐. 그 마지노선은 왜냐하면 이게 미디어 보면 조중동 관련이고 이 박근혜 전 대표가 대권을 잡으려면 조중동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이 쭉 가다가 마지노선은 조중동이 싹 그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지노의 한계는 조중동이 긋는다. 이런 게 드러난 사건이죠. 여기. 해설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정적이시네요. 고추장 우리 남편께 드리겠습니다. 고추장.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물 퀴즈입니다. 사람 이름을 요거 어려워요.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문제 보여주시죠. 3번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지목한 이른바 언론학법 5적 중에 해당하는 사람을 골라주세요. 1번 이윤성, 2번 김국진, 3번 홍지호, 4번 이명박, 5번 최시중.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마누라 1번. 어떻게 하셨어요? 저 뭐 이렇게 뭐 하나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맡고 있죠. 국회 부의장. 이게 중요해요. 뭐 하나 맡고 있어요. 국회 부의장이라는 거 알아도 평생 뭐 해먹을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뭐 하나 맡고 있죠. 예. 자, 1번 이윤성. 근데 이윤성이 그 국회 부의장, 앵커 출신 국회의원. 민주당이 지적한 5적이 그 나경원 간사도 있고 안상수 원내대표도 있고 고흥길 위원장, 김용호
국회의장 당연히 그리고 직권상정했으니까. 안상수, 그래도 네. 이윤성 부의장. 예. 근데 고홍길 그 문방위 위원장,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문방위 위원장, 문방위에서 사실은 소관이란 말이죠, 이게. 네. 근데 이 문방위가 뭐의 약자냐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예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이명박 정권의 어떤 그 정신이랄까 실력이랄까 아니면 정신 상태가 드러나는 게 아닌가. 진짜. 왜냐면은 문화, 체육, 관광, 방송, 통신 이 벌써 5개 분야. 그러니까 뭐 소녀시대, 뭐 박태환, 임요환이라든가 뭐 손석희 이런 분들 다 같이 있는 거죠 그냥. 이참까지. 그러니까. 이참까지. 네. 한 방에 다 집어넣고 얘는 같은 식구야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네. 자, 템뿌라를 이제. 어묵. 네, 어묵. 훈화 선생님이에요. 아이,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 그건 이제 상표명을 얘기하시면은 인터넷에 쓰면 됩니다. 예. 근데 왜 이걸 가렸지? 가릴 이유가 없는데. 예. 그만큼 우리가 공중파라고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지상파를 지향하고 있어요. 예. 4번 문제 보여주십시오. 4번 문제입니다. 잘 붙어 있어요. 여기 뭐 보니까 무슨 뭐 들어가서 외라니요 말이에요. 외라니요 말이에요. 외라니가 들어있을 수가 없어. 최근 이와 비슷한 실화가 있었습니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참달의 농장에 가서 미생물 어딨어? 안 보이네. 2번. 낙동강에 가서 4대강 중에 나머지 3대강은 어딨어? 안 보이네. 3번. 김윤옥 여사를 보면서 이 사람은 영부인인데 1부인은 어딨나? 4번. 네이키드 뉴스를 시청하면서 어린이 즉 키드는 안 나오고 왜 벗은 여자만 나오나? 남편 좀 어렵네요. 네. 2번 찍겠습니다. 2번. 아무래도 이제 페이크를 하신 것 같은데. 예, 아닙니다. 예. 자, 네. 1번 찍겠습니다. 너무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얘는 너무 어차피 우리 집안으로 들어올 거. 하여튼 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멜라민 파동 때부터 참 재밌었어요. 그냥 그 판국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 멘트로. 예. 근데 이번엔 또 참달의 농장, 키위 농장에 가서 저희는 농약 안 뿌립니다. 저희는 미생물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미생물? 미생물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미생물? 삽으로 이렇게 안 보이네. 예. 이분이 제가 그 멜라민 파동이 있을 때, 네. 그 원래 그 화면 전체를 다 보면 식약청에서 이렇게 멜라민에 대해서 막 설명합니다. 예. 설명을 하고 이제 각각에서 가가지고 이 식품 첨가물 표기란에 그걸 보시다가 아니 멜라민이 없잖아. 멜라민이란 말이 없네. 이게 아니 실컷 설명했는데 멜라민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그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가지 제가 그 가능성을 뒀습니다. 각하께서는 이 한국말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닐까. 왜냐면 계속 설명했는데 성격이 나온 게 아니냐. 사람 말을 안 듣는다. 앞에 말을 하고 있는데 안 듣는다. 들리지가 않는다. 세 번째 이거다. 이제 해본 게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보셨잖아요. 다 알아야 돼 본인은.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면 이렇게 된다. 그런 교훈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살신성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번에는 왜 그러셨을까? 혹시 미생물을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분은. 왜냐하면 석가 이북에서는 그 해안을 가지고 미생물을 봤답니다. 그러니까 각하께서도 이 종교심이 신실하셔서 그런 은사를 받은 게 아닐까. 그런 첫 번째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미생물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닐까. 미생물 곤충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아름다운 밑자의 미생. 세 번째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어떤 가능성? 이것이 혹시 미생물과 대화를 시도한 게 아니냐. 하도 옆에서 소통을 안 한다고 하니까 미생물과 소통을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생물이 안 보이는 이게 질문이 아니라 말을 건넨 거죠. 미생물에게. 안 보이네 니네들. 그런데 미생물뿐만 아니라 영장류와도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소통을 일단 미생물부터 기본부터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에 가까이 표현이 아니겠나. 하여간 혹시 우리가 모르는 미생물이 따로 큰 게 있나요? 미생물이라는 이름의 어떤 동물이 있나요? 씁쓸합니다.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없다면 만드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 없는 거야? 미생물 만들어.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만들어. 명태누처럼 갑자기 생각나요. 아, 네, 그거죠. 네, 명태누라고 하죠. 그렇죠. 명생물을 하나 만들어서. 명생물. 예. 조금 웃깁니다. 감사합니다. 자, 맞추셨으니까 이번엔 떡을 떡을 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시네. 그만하세요. 예. 자, 문제 하나 남았는데. 5번 문제. 뭐 이미 대세는 갈렸는데. 그러니까 예. 살이 없어도 되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있어도 이 남은 선물이 이제 이건데 이것만 있어도 됩니다. 이게. 그거는 안성탕면 아닙니까? 한성탕면. 예, 그렇습니다. 예. 한성탕면. 막아봤자? 믿을 수 있는 식품 농심에서 만든 한성탕면입니다. 예, 이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요거는 공중파도 착각하는 거죠? 예, 이 꼬마 쌀떡볶이라고 송악식품에서 만든 저희 겁니다. 방송에 광고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간중간 막 광고해버렸잖아요. 네. 자, 5번 문제 보여주시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방송문화진흥회의사로 선임된 김우룡 교수가 쓴 칼럼이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방송개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가능하다. 2번. 언론이 정부에 통제되거나 장악되면 모든 자유가 유린될 가능성이 있다. 3번. 정치적 임명을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4번. 좌파의 방송 장악은 불가하지만 우파의 장악은 상관없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하나 둘 셋. 마누라 4번. 네,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방송개혁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가능하다. 언론이 정부에 통제되거나 장악되면 모든 자유가 유린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임명을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 이런 양반이 정치적 임명을 받고 또 정부에 의한 그런 언론 통제를 지금 획책하고 있고, 예.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은 무엇이 독립입니까? 이 완전히 정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MBC가 예속당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칼럼을 언제 쓰셨느냐? 언제 쓰셨어요? 예, 저기 1998년 10월 12일자 서울신문, 2002년 2월 25일자 동아일보, 1998년 9월 17일자 문화일보에 각각 기고하셨습니다. 김우룡 교수님, 예,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시고 원래 외대 교수였다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로 임명되셨는데 정치적 임명을 받은 경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 직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민웅 한양대 명예교수가 사실은 진짜 공무원 줄 알고 그 방문진의 이사를 뽑는다고 해서 공모 형식으로 지원을 했다가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철회를 해버리셨죠. 그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해지던 그 분이 바로 이 김우룡. 이사장감으로 거론되던 분이 바로 그렇죠. 김우룡 교수죠. 그러니까 공모는 사기였던 거죠. 공모. 다 정해져 있었던 건 사실은 공모가 아닌 거죠, 그게. 행색만 하는. 그리고 이분이 하긴 이번에 선정된 6분 대부분이 다 뉴라이트. 성향의 MBC를 보통 좌빨이라고 부르는. 좌파라고 부르는. MBC를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이분들 말고 또 있을까요? 사실 뉴라이트 인재 보고다 누군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이영희 노동부 장관을 보면서 그분이 또 뉴라이트 출신 아닙니까? 쌍용 자동차에서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그런 대충돌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발생하고 대충돌이 빚어지는 그때 이분은 휴가를 갔습니다. 비정규직법 때도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 편이 아니고 노동부 유일하게 정부에서 노동자 편이 되어줄 유일한
우군이어야 했던 사람인데 정반대로 정부 정반대. 쪽으로. 예. 심지어 최저임금 없애야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런 종류의 그런 저 인물이 인재라고 표현되는 이런 현실은 참 비극입니다. 뉴라이트. 미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미디어법을 가지고 그 자기들끼리 논의를 했어요. 거기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여론조사를 못하게 했어요. 여론조사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국회로 넘긴 건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발의하고 미발의로 가가지고 그 민간에서 논의한다 이거죠. 네. 예. 논의하다가 이게 이제 국회로 다시 넘어오는 건데, 그리고 자기는 MBC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사로 가고. 이거는 웃기는. 아니 사실 웃긴 게 뭐냐면요. 네. 그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것이 MBC의 공영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거든요. 그렇죠. 근데 MBC 민영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이사로 앉아 있어요. 이분이 대표적으로 민영화를 예전부터 얘기했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다 있습니까? 예, 이게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원래 이게 원래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돌아다니는 시나리오가 방문진을 장하고 예. 방문진이 사실은 그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C 경영진을 목을 댕강 자르고 경영진을 댕강 자르고 나면 이제 그 방송사의 사장 혹은 경영진이 이제 뭐 PD 수첩이라든가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팍팍팍 자르겠죠. 뉴스 데스크 손. 네, 뭐 팍팍팍 자르고 나서 무한도전도 아마 손 볼 겁니다. 예. 그리고 민영화를 하려고 하겠죠.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지금 중간쯤 온 거죠. 그 조직은 장악할 수 있어도 정신은 장악할 수 없다. 멋진 말이긴 합니다. 네. 누가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좀 뭔가 좀 많이 들은 얘기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과거에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면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었군요. 설마, 그죠?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던 일들이 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설마가 듯이 현실이 되는. 에이 설마 그렇게 하겠어 하는 거를 해버린다는 거. 실제로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때 KBS에 그 브리핑하러 갔는데 어떻게 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현주 사장 자르고 자기들 필요한 사람 안 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느냐 했더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다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그 PD가 당신이 KBS를 잘 몰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보다 더 모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정권을 투명 정권이라고 봅니다. 내장 정권. 의도가 환히 보이는 거죠. 특징이 두 가지예요. 설마 하던 걸 해버린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의도가 환히 드러나도록 한다. 네.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다 속이 다 드러나버린다. 대단히 투명하고 심지어는 해맑은 정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네. 이번에 그 평택에서 이 정권의 그 견적이 다 나왔다. 본질이 다 드러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평택 옆에 있는 안성에서 만든 안성탕면을 선물로 또 드리겠습니다. 예. 왜 안성탕면이죠? 이게 제목이? 안성에 공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농심에. 예. 어쨌든 저희는 이런 식으로 마구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물론 이 제품들의 광고를 저희 받지 못했습니다.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실로폰 중에 백광 실로폰이 있습니다. 이게 방송국에서 웬만한 백광 실로폰이 다 쓰거든? 백광 실로폰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이거 6,000원짜리 못해 이거. 치는 것도 힘들어. 백광 실로폰 사장님. 예. 저희가 날마다 홍보를 하고 그냥 수포로 자막으로 써드릴 테니까 칠 때마다 백광 실로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직접 전화할 수는 없어요. 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전화로 압력을 좀 넣어주시면 저희가 백광 실로폰 잘 받아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나갔잖아요 이제. 상품 후원 좀 해주세요. 아니야 다음 주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을 또 칭송하자고. 그래가지고 삼성 PDP TV를 선물로. 회장님은 이걸 안 보십니다. 안 보시나? 보실 만한 분들 기업 중심으로 저희가. 한결에 광고를 안 주셔가지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LG로 한번 가자. LG로. 이거 붙인 거 다 뗄 수 있어요. 농심 회장님, 안성탕면 밀고 있습니다. 두 분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오늘의 소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광고를 땡기는 발언이라든가. 시사 장학 퀴즈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계속 발전해서 더 즐겁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그 마누라 사이드에서 한마디 해주셔야죠. 저는 굉장히 이 정권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하는 게 어떤 면에서 감사를 드리느냐 사실 전혀 뭐 시사라든가 정권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에 대해 저는 관심이 없던 저 같은 사람들이 이 시사장학 퀴즈에 나와서 우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자, 그래서 오늘 두 분이 너무나 그 성실하게 잘 맞춰주셔가지고 원래는 이 선물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삽이 없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저 식사 한번 하시고 밥도 좀 드시고.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 네. 아쉬우십니까? 네, 좀 아쉬운데요. 할 수 없어요. 퀴즈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예. 퀴즈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거 광고 한번 해주세요. 네. 들고. 다시 한번. 예. 광고 좀 달라요. 잘못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해찬대. 해찬대 태양초 골드 고추장. 예.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사장학 퀴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